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베트남 이야기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 각 나라의 민낯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죠.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 베트남이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베트남으로 가던 비행기를 공항에 내리지 못하고 하늘에서 회항시킨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2월 말쯤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자 베트남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한 예고나 사전 협의 없이 그냥 통보를 해버린 거죠. 일단 출항을 했는데 이걸 하늘에서 되돌린 상황은 뭐 궂은 날씨나 뭐 활주로 파손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천재지변 같은 게 아닌 상황에서 비행기를 회항시키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 태극기를 훼손시킨 사진을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해서 이 SNS에 많이 뿌리고 그런 사진에 베트남 국민들이 많이 동조를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이 반 베트남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태극기를 코로나 바이러스와 합성을 해서 태극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런 사진이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런 걸 보고 어느 나라에나 덜 떨어진 놈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뭐 일베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의 약간 덜 떨어진 애들의 행동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호감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베트남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베트남을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유튜버들이 베트남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안내를 하면서 사실 관계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 베트남의 민낯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국민들, 이 베트남 국민들의 국민성에 대한 이 조명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일본하고 매우 가까운 나라고 그 기질이 일본인들과 매우 흡사하다. 이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총정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일본인의 기질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몇 가지 사실들 안내해 드릴게요. 북한과 베트남은 같은 공산주의로 혈맹 관계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북한이 공군까지 파견해서 도와준 적이 있는 그런 혈맹 관계예요. 자, 그런데 고난의 행군 뭐 기억하시죠? 300만이 아사한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났었던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과 베트남 간의 이 일화가 있습니다. 북한은 베트남 전쟁 때 이제 공군을 지원했어요. 파견했었던 전쟁을 도와줬었던 그런 혈맹 관계인데 고난의 행군 시절 식량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를 거절합니다. 2000년경에 북한을 방문한 한 노동계 인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초청으로 노동계 등 45명의 인사들이 정부 승인하에 방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북한 직총 간부가 베트남에 대해 한 말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싸가지 없는 민족이라고 말하더군요.
자, 이 일화를 보고도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는 베트남은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지원을 거절할 수밖에 없지는 않았을까?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요 이야기도 살짝 킵해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의심들을 확신을 가지게 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쌀 수출 금지. 베트남은 쌀이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날씨가 고온다습하고 비도 많이 오죠. 그래서 쌀을 2모작, 3모작 해요. 뭐 한국 쌀보다 맛있는 쌀은 아니지만 어쨌든 쌀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 쌀을 많이 수출을 합니다. 베트남은 대표적인 쌀 수출 국가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식량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가 좀 돌자 베트남은 아무 예고나 통보 없이 쌀 수출을 금지해버립니다. 주변 국가들 중 베트남에게 쌀 수입을 많이 의존하던 나라들은 한 방에 큰일 나게 된 상황이죠. 이들에게는 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일본인들과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쌀 수출 금지로 베트남이 얻은 이익이 있느냐? 없습니다. 베트남은 국제적인 신뢰도 잃었고 주변 국가에 대한 신뢰도 다시 잃게 됐습니다. 오히려 베트남 농민들의 수익이 급감하게 된 거죠. 베트남 농민들은 수출을 재개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막고 있다가 식량값이 오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자 일부 쌀 수출을 재개한다 이러면서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섭니다. 이 베트남의 이 우두머리가요, 아베랑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좀 멍청합니다. 이 베트남의 이기적인 쌀 수출 금지 조치는 우리나라의 희한한 반사이익이 됐는데요. 한국은 쌀 자급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쌀이 남아도는 나라라서 약간 예외예요. 자, 한국은 쌀이 남아돌지만 수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쌀이 뭐 품질이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쌀에 비해서 중국이라든지 미국 쌀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쌀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에 남아도는 쌀을 처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막걸리를 마시자, 쌀로 과자를 만들자, 이상한 쌀 음료를 만들자, 이런 노력을 할 정도로 한국의 쌀은 남아돕니다. 그래서 한국의 쌀 농사를 하는 농민들은 이 남는 쌀을 북한에 인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북한에다가 쌀 주면 핵 만든다고 난리치는 분들 많잖아요. 김정일, 김정은이 굉장한 연금술사기 때문에 이 쌀 가지고 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다 쌀을 주면 안 되거든요. 북한에 쌀 주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 농민들 많은 분들이 북한에 쌀 좀 주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창고에 쌀이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추곡수매를 할 때 비싸게 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제발 저 창고에 있는 묵은 쌀들 좀 북한에 주고 새 쌀로 좀 곡간을 채워 넣어주자. 그래야 이 새 쌀을 국가가 조금 더 좋은 가격을 쳐줄 것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쌀 좀 제발 남아도는 쌀 좀 북한에 인도적 지원 좀 하고 저 곡간 좀 비우고 새 쌀로 좀 채우고 그러면서 가격도 좀 쳐줘라. 이게 이제 농민들의 주장이거든요. 자, 한국 쌀은 어쨌든 가격이 좀 비싸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베트남이 수출 금지를 딱 때리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쌀이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쌀값이 올라갔어요. 그러자 한국 쌀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은 값이면 베트남 쌀 안 먹어요. 중국 쌀 안 먹습니다. 한국 쌀 먹지. 베트남이 멍청하게 수출 규제를 해준 덕분에 한국 쌀이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언제 또 수출 금지를 내리는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쌀 수입의 다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일본이 한국에게 수출 금지 내린 뭐 이런 그림하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수출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국 쌀이 이제 조금씩 수출을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쌀 농사를 하는 농가들하고 수출 계약을 맺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자, 베트남이 했었던 이런 일련의 행동들, 그 뒤에는 일본이 있다라는 얘기가 중론입니다. 워낙에 일본이 먼저 베트남에 진출해 있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일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대만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 일본인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솔솔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베트남인들에 대한 이 국민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전 커뮤니티에 베트남에서 좀 오랫동안 사신 분의 글이 있어서 짧게 요약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베트남 사람은 원래부터 한국 사람 좋아하지 않았고 한국 사람이 돈 많은 것이 부러울 뿐 일본처럼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베트남 사람들은 일본을 정말 좋아한다. 그 일본이라고 하면 뭐 깨끗한 나라, 닮고 싶은 나라,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 한국은 그냥 돈 많고 잘 사는 나라, 일하러 가고 싶은 나라, 뭐 이 정도의 이미지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인들이 정말 오랫동안 공들여서 이 베트남인들에게 각인을 시켜준 이미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공산국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세뇌 교육을 철저히 받는다. 베트남이 세계 제1의 민족 국가라는 것을 학교에서 강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게 굉장히 세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자존심이 센 것과는 별개로 이들의 부정부패 지수는 엄청 높다고 합니다. 공항 세관부터 교통 경찰까지 뒷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다. 이런 얘기도 하네요. 원칙도 없고 기본도 없고 그냥 돈이 최고다. 그래서 이분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 그냥 베트남이 베트남한 것이다. 베트남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면서 절대 가지고 있는 철칙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좋게 이미지하고 있는 몇몇 유튜버들을 공격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된 것 아닐까 이러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신의를 모르는 나라다. 이게 베트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중론인데 이걸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밝혀버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상황 전달해 드릴게요. 수출국 수요가 대폭 감소해서 봉제, 목재 수출이 지금 완전 폭망 중입니다. 마이너스 80% 이상인 상황이고요. 관광 수입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98%.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LG나 현대 신규 공장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계획 변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사 역대급 적자로 공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도 위험인 사태. 3만 5천 개 이상의 사업체가 이미 부도가 난 상황이다. 이게 지금 현재 베트남의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도 않았지만 많이 떨어져 버렸죠. 대표적으로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에 몰빵하다가는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주변 국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를 더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게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이익이 된다. 자,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에 했었던 행동들 그리고 국제사회에 했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베트남은 크게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베트남 여행도 그만 가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박항서 감독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이미지, 그런 것들은 그냥 환상에 불과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